미 연방수사국 FBI가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들어갑니다. 이들이 압수수색 중인 곳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집. Federal agents searching the Maryland home and D.C. office of his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The search is focused on potential classified documents believed to still be in Bolton's possession.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를 뒀습니다. No, I don't know about it. I saw it on television this morning. I'm not a fan of John Bolton. He's a real sort of a lowlife.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였던 존 볼턴은 백악관의 대표적 네오콘 강경 보수파로 2019년 하노이 회담 시 북한의 단계적 핵폐기 제한 거절을 강하게 주장해 결렬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The North Koreans are the world's best grifters. How do you know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lying? Answer, their lips are moving. 그는 대외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트럼프와 갈등을 빚다가 경질됐습니다. 볼턴은 경질 이후인 2020년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출간해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을 폭로하며 트럼프 저격수가 됐습니다. My conclusion is clear. I don't think he should be president. Doesn't base his actions on philosophy, doesn't have grand strategy. The political instincts are all about Donald Trump. Everyone thought he was crazy. Because all he wants to do is bomb people. You know, let's fight Russia, let's fight China, let's take them on at the same time. He's crazy. 지난 15일 열린 미러 정상회담. 볼턴은 노딜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 알래스카 회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굴복시켰다고 논평했습니다. Putin clearly won. Putin achieved most of what he wanted. Trump achieved very little. 논평 다음 날 볼턴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All of this retribution and vengeance and using the DOJ and the FBI and the power of government to go after anybody who disagrees with him is frightening. 트럼프를 비판했던 존 볼턴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복 정치의 일환이며 또 다른 희생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rump's administration would be consumed with revenge and retaliation against his critics. Retribution. This is just an abuse of power. He has enemies lists that John Bolton is on. 한 언론에서는 볼턴이 현 FBI 국장의 정적 리스트 60명 중 실제 대상이 된 5번째 인물이라는 데 주목하며 이 압수수색이 정적 리스트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연방수사국 FBI 국장으로 임명된 캐시 파텔은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 Enemies list. In his 2023 Government Gangsters, Patel has an entire appendix listing what he calls members of the executive branch deep state. 이 명단에는 조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존 볼턴 등 트럼프 비판 주요 인사 6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7개월여 만에 그의 책 속의 인물들이 5명째 경질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비호하에 승승장구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Dan Scavino will succeed to lead the Presidential Personnel Office. For his first role as Trump's personal caddy. 트럼프의 캐디에서 백악관 인사 총괄 책임자로까지 등용된 이력을 두고 전형적인 트럼프식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최측근 에밀 보브가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돼 보훈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핵심 증거 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한 표 차로 인준된 겁니다. This is a kangaroo court. That's all we have here, Mr. Chairman. I haven't seen anything like it in 15 years in the United States Senate, overriding roughshod the rules of the committee to silence. This is not normal times. We are in a state of crisis in our country as this president continues to do things that undermines our basic rights. 정적을 겨냥한 수사, 충성파를 향한 트럼프식 편중 인사.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미국 사회의 정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존 볼턴까지 소환됐습니다. 김재준 교수님, 네. 또다시 숙청의 바람이 부는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얀 코스염으로 참 인상적인 분이시죠. 네, 이 미국을 대표하는 안보 강경론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볼턴 회고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는 벌써 5년 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이 조금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는 나름대로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볼턴은 그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완전히 비판했습니다. 이 푸틴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 러시아가 키우를 대대적으로 공습하면서 이 트럼프의 중재 외교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이때 이제 볼턴이 이것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이제 이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이슈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로 FBI까지 동원했다는 건데 어떻게 고영경 교수님 보셨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 FBI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이끌고 있는 아까 나왔던 FBI 캐시 파텔 국장은 트럼프의 충성파로 취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볼턴을 포함해 5명을 수사 중인데 문제는 이들의 공통점이 과거 트럼프에게 대척했다라는 점인데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치 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충성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다 뭐 이런 걸까요? 오건영 팀장님. 네,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흔들기를 좀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전격 해임했죠. 이게 112년 연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게요. 미국 연준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를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함부로 이제 건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탁 된 걸까요?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이 된 건데요. 이제 물론 연준법상의 대통령은요, 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직 수사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두른다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사도 안 된 사안이군요.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어떤 사람? 네, 리사 쿡 이사는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연준 이사가 된 인물입니다. 최근까지도 파월 의장과 같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펼쳤고요. 근데 이게 트럼프의 심기를 좀 건드렸을 거다. 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사 쿡은 실제로 이제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오히려 트럼프는 후임 지명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가고 있어요. 네, 이제 앞서간다는 말씀도 맞는 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원하는 건요, 미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 불안을 근거로 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연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이제 선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연준마저 트럼프 인사들로 채워지고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이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곤두세워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보복 정치가 사실이라면 그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참 걱정돼요. 27일엔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까지 해임이 됐습니다. 수전 모라네즈 국장인데요. 이분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시작한 사람을 해임했다고요? 그 이유도 상식적이진 않아 보이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모나레츠에게 백신 반대 입장을 수용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불법적이고 과학을 거스르는 지시는 따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자 그럼 이제 그만둬 나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반발해 한 이 핵심 보건 담당자들이 줄줄이 동반 사태에 나서고 있고요. 애틀란타 본부 앞에서는 항의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리고 아직도 백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건강이 직결된 곳까지 이제 정치화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해고를 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들로만 그러니까 요직을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권력의 분립을 최초로 제도화한 이 미국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실망해서요. 올해 미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미국인의 아일랜드 여권 신청 건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한 미국인 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되짚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미국에 대한 믿음, 호감도 이런 것들이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 같습니다.